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믿었던 시댁에서 더구나 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다면? 그리고 남편까지 점점 시아버지를 닮아간다면요? 오늘은 실제 방송에 소개된 한 며느리의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냥 사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볼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막 결혼한 세댁, 어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 근처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모래를 턴다면서 허리를 툭툭 치고, 어느 날은 어깨를 주무른다면서 은근슬쩍 등을 만지고, 심지어 엉덩이까지 슬쩍 손이 닿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그냥 실수했겠지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마치 회사 상사가 서류 건네주면서 일부러 손등을 스치고 또 회식 자리에서 계속 붙어 앉으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피해자는 불편하고 소름이 돋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죠. 결국 어씨는 견디다 못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급하게 이사를 나갑니다. 물리적 거리라도 둬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불편하게 다가올 때 그냥 피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거리두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이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후 어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댁의 또 다른 며느리이자 동서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자신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런 가정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문제 있는 선생님이 특정 학생 한두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과 같죠. 그 후 시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점점 시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몸이 아프고 고열로 누워있을 때조차 스킨십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기분이 나쁘다며 삐치거나 심지어 외박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일까요? 아니죠. 건강한 스킨십은 서로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이 거부하거나 아플 때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구만 앞세운 강요에 불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여직원과 자꾸 수상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잡힌 겁니다. 남편은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차에 남편마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피해자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갖습니다. 첫째, 가족 내 권력 구조. 시아버지라는 위치는 며느리에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죠. 둘째, 가족의 평화. 혹시 말하면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셋째, 자기 합리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실수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요. 마치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내가 참으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직원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완벽하지 않고 아이 문제, 주변 시선, 이런 복합적인 장벽 때문에 선뜻 이혼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이혼해버리지 왜 참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서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도 경계는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침묵하지 말자. 불편하고 잘못된 일이라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힘을 키워줄 뿐이죠. 셋째, 신뢰는 작은 균열에서 무너진다. 배우자 사이의 스킨십도 서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작은 외도, 의심도 결국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내 가족, 내 친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참으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혹은 이혼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응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겁고 충격적이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불신, 가정 내 권력 관계. 이 모든 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은 존중 위에서만 자랄 수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도 서로의 경계와 권리를 지켜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